마늘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항암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선정한 주요 항암 식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세포 발달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여러 가지 암 예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할 점이 있듯이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늘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늘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마늘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마취학회에서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환자가 수술 중 과다 출혈을 겪은 사례와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가 수술 부위에 멍이 들거나 진물이 생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수술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만약 마늘 진액이나 마늘황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계시다면 수술 전에 의사에게 꼭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마늘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분들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늘을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늘 역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 보조식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늘을 잘못 보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때때로 마늘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긴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겨 곰팡이 낀 부분만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면 간세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곰팡이가 낀 부분을 제거한다 해도 이미 마늘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마늘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염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어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질 때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 성분이 반응하여 알리신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으깬 마늘을 바로 요리하지 않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것인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잘게 썰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기다리면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의 성분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늘을 다져 먹으면 마늘의 주요 건강 효능인 알리신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은 익히는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과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S알릴시스테인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고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S알릴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마늘을 다양한 시간 동안 끓는 물에 삶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혔을 때 S알릴시스테인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 동안 삶았을 때 S알릴시스테인이 가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생마늘에 비해 4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늘을 15분, 30분 동안 삶았을 때도 S알릴시스테인은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런데 마늘을 물에 삶지 않고 잠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혔을 경우에는 S알릴시스테인의 양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에 마늘을 끓일 경우 마늘을 처음부터 넣고 1시간 정도 오래 끓이는 것이 항암, 항염증 항산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늘을 너무 오랫동안 삶으면 비타민 B1, C 등의 수용성 비타민이 감소할 수 있으며 마늘의 특유의 향과 맛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삶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꿀에는 설탕과 달리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티아민은 마늘에 있는 알리신과 만나면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지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합니다. 마늘과 꿀이 결합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줄고 꿀의 달콤함이 더해져 피로회복과 기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구워 먹어도 몸에 좋은데요. 우선 구운 마늘은 소화하기가 더 쉽습니다. 마늘을 구우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자극적인 성분이 감소하여 위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마늘을 구울 때 그 안에 있는 알리신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른 유익한 화합물로 변환되어 전반적인 항산화 효과를 향상시키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운 마늘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마늘은 단맛과 부드러운 맛을 가지며 생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줄어들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구운 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 후 껍질이 붙은 상태의 마늘을 오븐팬에 올려 약 10에서 15분 동안 굽습니다. 마늘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 굽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굽는 동안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껍질이 붙은 마늘을 굽습니다. 마늘이 갈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대략 5에서 10분간 굽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180도로 예열한 후 껍질이 붙은 마늘을 넣고 10에서 15분 동안 굽습니다. 마늘의 이런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입냄새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양치질을 해도 그 냄새가 소화 과정을 거쳐 위에서 다시 올라와 이 냄새를 오래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은 사과나 상추가 마늘 냄새를 중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가 마늘 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늘 냄새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녹차나 우유를 마시거나 파슬리 잎을 씹으면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늘을 먹은 후에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여 입냄새를 줄일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이 정보를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